스톡옵션의 전 직원 연봉의 2배까지 업계 최고 대우를 걸고 몸집 불리기에 나섰던 모바일 금융 플랫폼사가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는 이야기로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해고인 권고사직이 아무런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가 이걸 강요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대표가 직접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직원들과 얘기하는 자리도 마련했는데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빅테크 반열에 오른 회사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금융부 오정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뭐가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네, 올해 초 이 회사 내 한 팀에서 직원 45명 중 6명이 한꺼번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사인했다거나 기준 없이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개인별 업무 성과 측정 시스템 없이 동료 간 평가로 인사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게 조직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표가 직접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회사의 강요나 압박은 없었고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이지만 논란을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오 기자, 동료 간 평가만으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나요? 맞습니다. 일종의 인기 투표나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회사 측은 평가 방식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의 성과 평가 방식과 달리 단순 학점을 매기듯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동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심층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재 소속팀이나 협업 관계에 있는 다른 부서 동료들의 다면 평가를 근거로 면담 조치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회사에선 부서 이동 여부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 중 하나가 권고사직입니다. 동료 평가에 대한 가중치를 많이 넣는다는 것은 기업 문화가 동료들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겠다는 거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평가 대상자들이 이를 수용할 만큼 충분히 수용성이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무리 다수가 평가한 결과라고 해도 제3자 검증을 통해 직원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객관성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6명이 한꺼번에 회사를 떠난다는 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다. 이 팀 전체 인원은 말씀드린 대로 45명, 이 중 퇴사자가 6명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여서 문제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중대한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권고사직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며 흔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피어그룹 리뷰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하기엔 성급한 거죠. 단점이 더 당연히 크게 작용하고요. 외국 기업에선 이미 자리 잡혀 있는 평가 방식이지만 국내 도입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근무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구체화되지 않은 항목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건 불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대표가 강요도, 압력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하며 이런 지적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기자, 이 회사 제가 기억한 바로는 매번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직원들 실망감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매번 업계 최고 대우와 같은 조건을 앞세워서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직장 연봉의 1.5배, 2배처럼 고연봉을 내걸고 인력 채용에 나섰었는데요. 그러면서 업계 안팎의 관심도 커졌고 또 빅테크 반열에 이름을 오르면서 선호 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료 간 평가 그리고 권고사직까지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기업, 특히 대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아요. 조직을 추스리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건데 한 번도 영업이익이 난 적이 없잖아요.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이 회사의 누적 영업 손실은 1,672억 원으로 1년 새 38.4% 증가했습니다. 영업 수익이 8,613억 원인데 손실이 수익의 20% 규모를 차지한 겁니다.